모두가 그를 수준일 패배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결국 이 세계에서 여러 예쁜 소녀들을 구한 최강의 영웅으로 밝혀졌습니다. 플레오는 사람들에 의해 데모 휴먼이 노예로 취급되는 판타지 세계에서 평범한 상인이었지만 그는 다르게 태어나 그들을 존중하며 일에 대한 공정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상인들은 그를 미워했지만 어느 날 그의 마차에 물건을 실으면서 그는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영웅을 소환했다고 서로 축하하는 많은 망토를 입은 남자들을 보고 놀라게 되고 교황은 놀란 플레오에게 악마 군대가 그들의 왕국을 완전히 파괴할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웅을 소환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털이 있는 유니폼을 입은 하녀가 제단으로 다가와 그 앞에 마법의 수정구슬을 놓습니다. 교황은 모든 영웅이 이 세계에 들어올 때 수준 1이기 때문에 신들이 일반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갑자기 그의 앞에 능력치가 나타나고 그들의 충격 속에 그는 모든 면에서 평균 이하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으며 단 하나의 특별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다른 재단에서 호출된 또 다른 영웅의 능력치는 999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의 불평을 듣고 축하하기 시작하는 동안 금발의 영웅은 플레오를 바라보며 그의 한심한 수준을 비웃습니다. 왕은 이를 전해 듣고 즉시 영웅에게 선물을 쏟아붓고 그를 구세주로 공식적으로 칭합니다. 한편 플레오는 발코니에서 바라보며 자신이 부모님을 실망시킨 것처럼 이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이야기하기로 결심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강제로 마차에 실려 수도에서 쫓겨납니다. 그는 교황이 그에게 이 세계로 들어온 포털이 이제 닫혔으며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때문에 왕은 그에게 아무도 살지 않는 먼 숲의 땅을 주기로 결정하지만 다시는 수도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행하는 동안 플레오는 도마뱀인과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도마뱀인은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하며 패배자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플레오는 마차 안에서 20일 동안 잠을 자고 먹고 마십니다. 그 후 마침내 신비로운 숲에 도착합니다. 그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여기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도마뱀인이 그에게 가방을 건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도마뱀 남자는 그에게 이 숲이 매우 강력한 악마 장군들의 아지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여기서 도망치라고 조언합니다. 그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나고 플레오는 혼자 남아 마법 가방을 확인하며 약간의 돈, 음식, 그리고 검을 포함한 다른 필수품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흥분하여 검을 꺼냅니다. 검은 금색 손잡이와 날카로운 날로 매우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슬라임들이 그의 뒤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처음에 슬라임들이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지만 놀랍게도 보라색 괴물들이 즉시 그를 공격하여 그가 검으로 방어하게 만듭니다. 그는 그들을 조각조각 베어버립니다. 그 직후 그는 검이 중국산이며 이 정도로 이미 부서졌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갑자기 화면이 나타나 그의 레벨이 상승했다고 알리며 그는 자신의 능력치를 확인하고 모든 능력이 이제 SS 등급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알렉사가 나타나 그를 안내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다양한 마법 주문을 잠금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그를 완전히 놀라게 합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있기 전에 그녀는 그가 받은 마법 가방에 GPS 추적기와 괴물 유인물이 함께 들어있어 괴물들이 그를 공격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왕이 그를 숲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게 하려고 여기 보낸 것임을 깨닫습니다. 놀랍게도 알렉사는 그 가방에서 모든 주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플레오는 이에 동의합니다. 가방에서 저주를 제거한 후 그는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숲에 들어가려 할 때 알렉사가 경고합니다. 숲 전체에서 악마들이 분비하는 독가스가 있어 인간과 반인간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며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녀는 그가 숲을 정화하고 싶은지 묻고 플레오가 그렇다고 하자 거대한 빛이 폭발하며 숲 전체를 휩쓸고 정화합니다. 플레오가 아직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화면이 여러 개 떠오르는데 마치 내가 내 주변에서 밀프를 찾는 링크를 클릭한 후 생긴 바이러스와 비슷합니다. 한편 왕국에서는 공주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가 한 행동이 매우 비정상적이며 플레오가 숲 안에서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못생긴 아버지는 이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를 쓰레기라고 부르는데 그때 한 마법사가 그에게 다가와 왕국 안에서 S급 정화 마법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왕은 자신이 보낸 금발의 기사가 마법을 발동시켰다고 생각하며 크게 기뻐했지만
놀랍게도 마법사는 그 마법이 금발의 기사가 있는 남쪽이 아닌 신비로운 숲속 북쪽에서 발동되었다고 말합니다. 숲속으로 돌아온 플레오는 팝업이 사라지자 알렉사에게 자신의 현재 레벨이 367이라고, 즉 이 행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이라고 말을 듣습니다. 플레오는 신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혼자 사는 것도 원하지 않아 알렉사는 그에게 변신해서 신분을 위장하라고 조언하고 플레오는 이 제안에 동의합니다. 처음에 알렉사는 그를 허벅지가 두꺼운 여자로 만들었지만 그는 자신이 수동적인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성별을 아무도 본 적 없는 남자로 다시 바꿉니다. 재미를 보기 위해 수도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에게 알렉사는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즉시 도시로 순간이동하여 크게 놀랍니다. 그런 다음 이 마법으로 원래 세계로 순간이동할 수 있는지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슬픔을 잊기 위해 도시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로 합니다. 그는 먼저 모험가 길드에 등록하기로 하고 접수원은 그에게 다양한 모험가의 등급에 대해 설명한 후 2급이라고 적힌 신분증을 줍니다. 그는 쪽지를 가져다 게시판에 있는 퀘스트들을 찾던 중 알로리가 모험가들에게 부모님이 사는 수수께끼의 숲으로 자신을 호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에게 돈이 많지 않고 수수께끼의 숲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모험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플레오는 로리에게 운을 시험해보고 자신이 순간이동 마법을 알기 때문에 수수께끼의 숲으로 그녀를 데려다주겠다고, 심지어 돈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길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플레오는 순간이동 마법이 최고의 마법사들만이 할 수 있는 매우 고위급 마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FBI가 나타나고 금발의 섹시한 여자가 칼을 그의 목에 대고 지하실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 묻습니다. 그룹의 마녀는 그가 인신매매범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로리는 근육질의 엄마 뒤에 숨습니다. 플레오는 즉시 자신은 단지 모험가일 뿐이며 원래 세계에서 걸린 이후로는 지하실에 아이들을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빈 골목으로 데려간 후 그에게 순간이동 마법을 보여주라고 말하며 만약 그가 도망치려고 하면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플레오는 돌아서서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여 모두를 신비로운 숲으로 이동시키고 모두는 지도를 확인하며 놀랍니다. 마녀는 그가 왜 아직 2급인지 묻고 금발 여자는 무릎을 꿇고 그를 PDF 파일이라고 불렀던 것을 사과합니다. 소녀는 숲 가까이 가서 모든 독가스가 사라진 것을 알아챕니다. 플레오가 자신이 정화했다고 말하려는 순간 알렉사는 그 소녀가 악마라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금발 여자가 그의 앞으로 걸어와 작은 소녀에게 검을 겨누고 근육질 엄마, 궁수, 마녀 모두 공격 준비를 합니다. 금발 여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로리에게 본 모습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플레오에게 길드에서 신비로운 로리가 사람들을 신비로운 숲으로 유인하려 한다는 공지를 올렸다고 알립니다. 궁수는 이 숲이 악마 장군의 본거지라며 매우 수상하다고 주장하고 금발 여자는 계속해서 검을 소녀에게 겨누어 그녀를 울립니다. 갑자기 표정이 바뀌고 로리는 잔인하게 웃으며 모두가 자신의 송곳니가 자라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 악마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로리는 마왕군의 4대 장군 중 한 명인 펜이라는 거대한 늑대 요괴였습니다. 그녀는 마왕이 모험가들을 감시하라고 보냈다며 자신의 정체를 알려서는 안 되니 모두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순식간에 독가스가 사방을 뒤덮고 모든 여자아이들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플레오는 금발 여자아이를 돕습니다. 펜은 플레오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에 놀라지만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금발 여자아이를 공격합니다. 플레오는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구합니다. 플레오는 모두를 지키면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렉사에게 모든 여자아이들을 각자의 생활로 순간이동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오는 자신이 가진 모든 마법을 사용하여 싸울 준비를 합니다. 펜이 곧바로 공격해오지만 플레오는 순간이동으로 공격을 피하고 그녀 뒤에 나타납니다. 펜은 즉시 돌아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공격하지만 플레오는 토속성 마법으로 벽을 만들어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는 즉시 바람 공격을 하면서 그녀를 공중으로 던지며 플레오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펜은 재빨리 피하고 그에게 기습 공격을 시도하지만 그의 반응이 더 빠르고 그녀에게 중력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를 땅에 강제로 눕힌다. 그녀는 이런 마법을 본 적이 없어서 완전히 멍해 있다. 그는 지금 당장 그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어떤 마법을 사용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다행히 알렉사가 나타나서 그녀가 그의 모든 명령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노예 마법을 사용하라고 추천하지만 그는 동맹이 아니어서 그 마법을 사용하기를 거부한다. 그 사이에 펜은 탈출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알렉사가 그 마법을 무효화하면서 플레오에게 노예 마법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그는 다시 거부하고 펜은 순간 이동 마법을 사용하지만 또 다시 실패한다. 플레오는 누군가를 노예로 만드는 마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며 이전 세계에서도 그것을 싫어했지만 알렉사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펜은 이 중력 마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해서 마법을 사용하지만 또다시 실패하여 결국 마법이 다 떨어져서 지쳐 쓰러진다. 그녀는 그의 만화가 소진된 후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지만 플레오는 누구도 죽일 의향이 없다며 중력 마법을 해제한다. 그녀는 놀라며 일어서서 그를 마주하고 자신은 여러 인간을 죽인 악마 전사인데 왜 살려주는지 묻는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괴물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며 이미 항복한 적을 공격하거나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놀라며 옷을 입지 않은 인간 아이 모습으로 변한다. 신사답게 플레오는 곧바로 자신의 망토를 그녀에게 덮어주고 앞으로는 이유 없이 인간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가방에서 옷을 찾기 시작하는데 돌아서 보니 그녀가 만화가 완전히 고갈되어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텐트에 눕히고 저녁이 되자 불을 피우고 자신의 다양한 마법 주문들을 확인하며 사람들이 자신이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떠올린다. 잠시 후 펜이 깨어나 그에게 인사하며 만화를 채우는 치유 마법을 사용했는지 묻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쯤 이미 죽어 있었다면 전혀 유효했을 것이라고 답하지만 그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빚지고 있으며 이유 없이 인간을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감사하지만 그녀는 끝나지 않았고 그의 생명도 그에게 빚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의 노예로 행동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노예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그녀는 슬퍼하며 다시 발톱을 키우며 그를 섬길 수 없다면 자신의 삶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살을 시도합니다. 플레오는 그녀에게 그만두라고 간청하며 원하는 만큼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즉시 행복해합니다. 조금 후 그는 자신이 이 세계 출신이 아니며 영웅 후보로 무의식적으로 여기로 텔레포트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 매우 약한 존재였기에 왕에게 버림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 숲에 버려져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외모를 원래대로 되돌려주며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그는 테크니클리 왕국에서 추방당했으며 계속해서 이동해야 할 것이라 그녀가 그를 따르기로 결정하면 매우 문제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를 안심시키며 자신의 생명과 충성을 맹세하고 그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플레오는 놀랐지만 기꺼이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매우 기뻐하며 그녀를 꽉 껴안는다. 한편 섬 안에서는 영웅이 마왕군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보고를 왕에게 한다. 왕이 단 한 번의 전투에서 그렇게 많은 기사들이 전멸한 이유를 묻자 그는 왕에게 너무나 약해서 마귀 한 마리만 봐도 즉시 대열을 이탈하고 도망치기 시작한 기사들을 준 당신 탓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 덕분에 살아남은 기사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왕에게 말하고는 궁정을 뛰쳐나간다. 이어서 왕은 기사 한 명에게 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 기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며 영웅이 가장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의 대열 뒤에 숨어있던 엄청난 겁쟁이였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강한 악마들이 공격하기 시작하자 그는 기사들에게 자신의 후퇴를 엄호하라고 말하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왕은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구할지 몰라 어리둥절하며 머리를 감싸 쥐는 반면 영웅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 강해지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다음 날 아침 플레오는 펜을 데리고 도시로 돌아가 시장을 거닐며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부부인 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곧 모험가 길드로 향해 펜을 등록시켜 퀘스트를 수행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합니다. 펜은 곧 모험가 태그를 받게 되고 그것이 플레오와 같은 등급이라는 사실에 정말 기뻐합니다. 그들은 퀘스트를 받기 위해 게시판으로 가던 중 접수원이 긴급 퀘스트를 발표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도시 근처의 숲에서 많은 괴물들이 목격되었으며 그들이 마을을 파괴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괴물이 이렇게 도시 근처에 있다는 것은 영웅이 그들을 처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접수원은 또한 각 괴물이 죽을 때마다 통상 금액의 10배를 지불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플레오는 보수가 꽤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이 괴물들과의 전투는 강해 보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펜은 그를 보며 혼란스러워하고 그들이 그에게 맞설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믿지 않으며 심지어 영웅조차 그들을 물리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펜은 그가 함께 오지 않으면 혼자서 가서 그 괴물들을 죽이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들을 죽일 수 있다면 플레오도 그들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며 그는 그녀보다 강하다고 덧붙인다. 그는 동의하고 그들은 숲으로 텔레포트하여 길드가 본부로 설정한 빈집을 찾는다. 그들이 들어가려 할 때 반대 방향에서 비명을 듣고 즉시 그쪽으로 향하지만 플레오가 이전에 구한 같은 그룹의 소녀들을 발견한다. 이번에도 그들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펜은 그들을 바라보며 플레오에게 그들이 비참할 정도로 약하다고 말하고 한 괴물이 부상당한 팔로 싸우려는 근육엄마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튕겨나간다. 괴물이 그녀를 처치하기 전에 플레오는 그의 번개 마법을 사용하여 괴물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녀의 목숨을 구합니다. 괴물 중 하나가 마녀에게 돌진하지만 펜이 단 한 방에 그 괴물을 무찌릅니다. 남은 괴물들을 처치한 후 기사 여인은 그들의 목숨을 다시 한번 구해준 플레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또 다른 괴물이 펜 뒤에 나타나 그녀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서서 그에게 죽음의 눈빛을 보내고 괴물은 그녀의 눈빛에 겁을 먹고 자비를 구하기 시작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펜은 그가 귀엽다고 생각하고 그를 애완동물로 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플레오는 그의 마법을 사용하여 그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작은 개 토끼처럼 보이는 괴물로 변신시킵니다. 그날 나중에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기사 여인은 자신을 발리라고 소개하며 작은 빨간 머리는 아처라고 하고 모자를 쓴 낮은 자는 마녀라고 합니다. 영웅의 패배 이후로 그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녀가 부탁합니다. 그는 괴물과 싸울 만큼 강한 유능한 오른팔이 필요하기 때문에 악마와 싸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기사에게 혼자서 하나를 쓰러뜨릴 만큼 강해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플레오를 나누고 싶지 않은 펜은 이 제안에 즉시 화가 나고 질투합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펜이 자신의 아내라고 모두에게 말하고 이는 그녀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며 그녀는 플레오에게 그들이 여기 집에 머물러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훈련 세션을 준비하며 여성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다음 날 아침 플레오는 그의 침대 근처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라이즈를 발견합니다. 그는 약간 놀라지만 지난밤 라이즈가 부부이기 때문에 같은 침대에서 자고 싶어 했지만 플레오는 당황하여 결혼을 완료하기 위해 해야 할 많은 절차가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라이즈는 실망한 표정을 짓고 짐승족은 어떤 준비도 없이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플레오는 밖에서 자겠다고 하지만 라이즈는 다른 여자들이 따로 자는 걸 보면 부부관계인 척하는 걸 의심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플레오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방에서 자게 되지만 부모님 이혼 전처럼 침대는 따로 쓰기로 합니다. 라이즈는 그에게 낡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볼리는 예의 없이 노크도 없이 방에 들어와 두 사람의 자세를 보고 놀라 아무 말 없이 도망칩니다. 그 후 훈련을 하러 가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볼리는 멧돼지 앞에 서서 공격하는 대신 자기소개를 시작하고 멧돼지는 그 틈을 타 공격해오자 볼리는 도망칩니다. 근육 엄마가 나타나 거대한 칼을 휘두르지만 완전히 빗나가고 멧돼지는 더욱 격분합니다. 라이즈는 즉시 마녀에게 마법 방패를 사용하라고 하고 마녀는 성공적으로 방패를 사용하는 동안 궁수는 멧돼지를 향해 화살을 쏘지만 거의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그때쯤이면 마녀의 만화도 사라지고 방어막이 없어져서 멧돼지가 공격할 길이 생긴다. 플레오와 라이즈는 멀리서 소녀들이 처참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지켜보며 플레오는 소녀들이 푹신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침대를 정리한다. 이는 환영받는 결정처럼 보인다. 그들은 주방으로 내려가는데 테이블 위에 각 접시에 큰 덩어리의 생고기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라이즈는 기쁘게 플레오에게 이 고기를 이전에 멧돼지 사냥에서 추출했고 그들의 새로운 집을 축하하기 위해 각자에게 호화로운 슬라이스를 준비했다고 말한다. 플레오는 그들이 보통 생고기 대신 익힌 고기를 먹는다고 말하자 라이즈는 그들을 위해 그릴을 제안하지만 플레오는 그녀에게 음식을 맡길 수 없다고 하며 그들이 먹을 음식을 자신이 요리하라고 한다. 발리의 도움으로 그는 모두를 위한 멋진 식사를 테이블에 차리고 샐러드, 밥, 그리고 아름답게 요리된 스테이크가 포함된다.
라이즈는 질투하는 듯 보이고 플레오는 발리가 요리를 잘한다고 언급한다. 발리는 자신의 가족이 귀족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대부분의 돈과 명성을 잃었고 그래서 항상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해야 했고 그 과정을 즐기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모두가 식사를 시작하며 요리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지만 라이즈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그녀는 신선한 고기가 날 것일 때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며 식물과 잎은 더 강한 짐승에게 죽는 약한 동물의 음식이라고 여긴다. 플레오는 그녀에게 샐러드를 먹어보라고 권유하고 놀랍게도 그녀는 그것을 매우 좋아하게 된다. 그 후 그녀는 스테이크를 맛보고 그 섬세하고 육즙이 풍부한 황금빛 갈색 껍질을 가진 고기를 전에 먹어본 적이 없어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그녀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겸손하게 말하며 다음에는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고 모두에게 약속합니다. 그날 후에 플레오와 라이즈는 사냥한 멧돼지 악마들을 팔기 위해 수도를 방문합니다. 멧돼지들이 고급 악마로 분류되기 때문에 플레오가 신입이지 S급 영웅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모두 놀랍니다. 플레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몬스터 사냥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라이즈는 동의합니다. 그녀는 플레오에게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마을에 가야 하며 나중에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털복숭이 한 사람이 혼자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묻자 플레오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플레오는 누구에게도 성적 취향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으므로 그 털복숭이 남자와 다른 방으로 가서 그 남자에게서 그의 업적이 이 왕국의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에 따르면 왕조차도 그와 그의 업적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에게 명예기사직을 주고 싶어 한다. 이는 평민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 중 하나이다. 왕은 그가 영웅 아래에서 복무하며 악마로부터 왕국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플레오는 한순간도 생각할 필요 없이 즉시 제안을 거절하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악마와의 전투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소식에 털복숭이는 놀라지만 플레오는 신경 쓰지 않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길들을 나선다. 그는 제가 뒤덮이고 상처를 입은 라이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걱정이 되어 악마에게 공격당했는지 물어본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녀는 포스터를 보고 요리 수업에 갔고 요리를 배우려고 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요리에 대한 적성이 전혀 없어서 항상 엉망으로 만들었고 불을 피우려고 했던 마법으로 수업 전체를 폭발시켜버렸다. 그 후 한 달이 지나고 별다른 일은 없지만 왕의 신하들이 가끔 그의 집에 와서 그가 영웅의 파티에 합류해 악마와 싸울 의사가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매번 플레오는 거절한다. 그 후 그는 농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만미를 확인하고 강아지의 도움으로 작은 정원을 만들어 신선한 농산물을 성공적으로 기를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그녀는 사실상 싸우기 위한 훈련을 중단하게 되었다. 한편 라이즈는 활잡이가 나무 표적만 가지고 연습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쏘는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한다. 라이즈는 짐승의 고기를 동기로 사용해 보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반면 마녀는 여전히 매우 적은 양의 마나를 가지고 있어 플레오는 그녀의 마나풀을 증가시켜줄 마법 반지를 준다. 그는 하루 동안 사용해보고 도움이 되는지 알려달라고 한다. 그녀는 플레오를 생각하며 반지를 약지에 끼우려고 했지만 라이즈가 그녀가 약지에 끼우려고 하면 손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며 그녀를 놀라게 한다. 발리도 헬플러스걸 액트를 하려고 하며 플레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만 라이즈는 즉시 괴물을 반으로 쳐내며 발리에게 연기를 그만두라고 말한다. 발리는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지만 라이즈는 그녀가 단순히 플레오 앞에서 약한 척하려 하고 그가 기사처럼 그녀를 구하러 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남편에게서 눈을 떼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날 오후 그들은 모두 테이블에 앉아 리제의 손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다. 그들은 날고기 한 조각과 비교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발전인지 보고 놀라며 그녀가 마법을 썼는지 아니면 식당을 털었는지 묻는다. 리제는 차분하게 그녀가 모든 것을 혼자 요리했다고 말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수도에서 요리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처음에는 형편없었지만 계속 시도했고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마침내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음식을 맛보고 그 맛을 사랑하지만 리제는 주로 플레오의 생각에 관심이 있다. 그녀는 그가 한 입 빼어 물 때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즉시 음식이 놀랍다고 말하고 혼자서 전부 먹을 수 있다고 전한다. 이것은 그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지만 그들 모르게 한 스파이가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털복숭이 짐승은 라이즈를 알아보고 그녀가 인간들 사이에 사는 이유를 의아해하며 영웅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는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왕에게 무언가를 보고하기 전에 라이즈가 그녀 뒤에 나타나 바게시스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울마나라는 이름의 스파이를 안으로 데려오고 플레오는 그녀에게 차를 대접합니다. 차에 감사를 표하며 혀를 댈 정도로 완전히 놀란 듯 보입니다. 라이즈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마왕의 개인 비서가 이 숲에 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울마나는 이 지역에서 많은 악마들이 죽었다고 조사하러 왔다가 그녀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라이즈는 악마들이 공격했을 때 자신이 죽였고 지금은 남편인 플레오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울마나는 이러한 폭로에 놀라지만 라이즈는 곧바로 그녀가 문제를 일으키려는 건지 묻습니다. 울마나는 겁을 먹고 그런 의도가 없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혀를 대인다. 그녀는 플레오와 같은 인간이 악마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능력치를 확인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그녀는 리제에게 북쪽 숲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본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악마가 없다. 플레오는 그녀를 바라보며 숲에 정화 마법을 걸었지만 악마를 죽일 줄은 몰랐다고 사과한다. 울마나는 충격을 넘어섰고 그가 정말로 마법을 건 사람인지 묻고 그러고 나서 리제에게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질문한다. 그녀는 리제의 형도 그 사건 당시 숲에 있었고 플레오 때문에 죽었다고 주장한다. 리제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울마나에게 입을 다물라고 한다. 플레오는 리제를 바라보며 그녀의 형을 죽였는지 알고 있었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형이 늑대 전사였으며 그를 애도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는 악마 왕군의 4명의 장군 중 한 명으로 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라이즈는 플레오를 바라보며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강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지만 이제 그는 얼마나 친절한지 알게 되었고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들은 이 말을 엿듣게 되고 마녀는 라이즈가 실제로 그들을 거의 죽일 뻔한 전설적인 늑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절합니다. 한편 울마나는 간단히 일어나 플레오에게 스파어를 하자고 요청하고 그는 동의합니다. 밖으로 나가자 그들의 전투가 시작되고 울마나는 즉시 점프하여 그에게 독 공격을 사용하지만 동시에 라이즈를 해치기 위해 마법진을 소환합니다. 이로 인해 플레오는 격분하여 손가락 한 번의 클릭으로 그녀의 두 공격을 모두 해제하고 그녀를 공중에 가두기 위해 십자가 마법을 사용하면서 라이즈에게 다시는 공격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큰 소란을 듣고 밖으로 나가 울마나가 복수를 위해 그들을 향해 날아오는 거대한 드래곤 군대 위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플레오는 드래곤을 본 적이 없고 드래곤 스케일을 항상 원했기 때문에 매우 신이 났습니다. 그는 즉시 번개 마법을 사용하여 거의 모든 드래곤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완전히 바비큐로 만들어버리고 울마나는 혼자서 악마 군대의 가장 강력한 힘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머슬마미는 자신이 그들에게 괭이를 던져서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 고민하고 플레오는 시도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도망치는 드래곤 중 하나에게 괭이를 던지고 플레오는 그 괭이에 부스트 마법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드래곤을 죽이고 그녀에게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는 즉시 나머지 소녀들에게 둘러싸여 그들도 도와달라고 요청받지만 그는 드래곤은 이미 떠났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울마나는 즉시 도망치고 악마왕은 그의 성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이 성가신 모험가를 직접 처리하고 그와 반역자 라이오스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아침 소녀들은 여전히 머슬마미 주위에 모여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칭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녀는 드래곤을 죽인 괭이를 기념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들이 제목에 감탄하고 있을 때 발리는 집 밖으로 나가 숲으로 가서 더 많은 괴물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소녀들은 그녀의 끈기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동안 괴물을 죽이기 위해 숲에 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힘은 그다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 훈련하러 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발리는 단순히 숲에 가서 그녀의 힘이 늘지 않는 것이 상관없다고 가장합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약하다는 사실과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칭호를 얻지 못한 것에 매우 짜증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드래곤 슬레이어의 칭호는 그 위험 때문에 순식간에 평민의 수준에서 귀족으로 신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빠르다면 플레오의 도움을 받아 드래곤을 죽이고 그 칭호를 얻어 가족이 다시 귀족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매우 화가 납니다. 그녀가 답답하게 서 있는 동안 한 남자가 그녀 뒤에서 걸어와 숲속에 사는 커플에 대해 아는지 묻는다.
그녀는 숲에 치명적인 괴물들이 우글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과 갑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점에 조금 의심이 간다. 그녀는 그 커플을 안다고 대답하고 그가 남편의 지인인지 아내의 지인인지 묻는다. 그는 즉시 아내라고 대답하고 그녀는 그의 목에 칼을 들이민다. 그녀는 리즈가 악마 군대에 속했으며 그가 또한 악마라는 것을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묻고 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자는 그가 단지 대화하러 왔다고 말한다. 발리는 어떤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지만 그녀의 칼을 다시 집어들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오두막으로 안내하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결국 그는 동의하고 예정을 생각해서 차라도 함께 마시며 이야기할 건지 라이즈에게 물어보라고 한 뒤 떠납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이상했는지 생각하는 발리 앞에 라이즈와 플레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숲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발리가 괜찮은지 묻고 발리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그저 하급 악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발리는 그들이 왜 여기 있는지 묻고 플레오는 자신의 결계에 의하면 마왕 자신이 이 지역에 들어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었다고 대답합니다. 발리는 즉시 겁에 질려 마왕이 자신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훌쩍거리지만 플레오는 어떻게든 그녀를 진정시키고 모두 오두막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라이즈가 문을 열자 마왕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라이즈는 마왕에게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거냐고 묻지만 플레오는 폭력을 쓸 필요 없이 모두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왕은 자신을 가즈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마왕이라는 것을 아는 인간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간다. 방에서 행복하게 나오는 발리를 만났을 때 그녀가 악마 군주를 보고 다시 두려워한다. 모두가 손님방에 앉고 플레오는 그에게 차를 제공하며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 물어본다. 라이즈가 즉시 말하며 그녀는 군대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고 그가 고양이 소녀를 때린 것에 대한 복수를 하러 온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플레오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에게 악마 군대에 합류할 것을 요청한다. 이것은 플레오를 당황하게 하지만 그는 입을 열어 전쟁의 편을 들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악마 군주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가 어떻게 이 숲에서 숨어 있을 수 있는지 묻는다. 그의 힘의 수준으로 볼 때 왕이 그를 자기 편으로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플레오는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을 위해 싸울 필요는 없다고 방어하며 그는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고 왜냐하면 그는 다른 세계에서 여기로 왔기 때문이다. 마왕은 500년 전 다른 세계에서 온 자가 이곳에 와서 최초의 마왕이 된 것을 전쟁의 시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지녔고 인간들이 악마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소리를 높였고 많은 악마들이 그를 따랐고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마왕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간들과 싸워왔지만 그는 모든 인간을 죽이거나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순간 그의 기운이 변하고 극도의 분노와 함께 만화가 넘쳐 흐릅니다. 그는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악마들을 공격하고 죽인다면 그는 무능한 놈처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플레오에게 다시 돌아서서 그를 위협하려는 듯이 여전히 마왕군에 합류할 의향이 있는지 묻지만 플레오는 차를 마시면서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마왕은 진정하고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얼마나 고집세고 두려움이 없는지에 대해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이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이유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일어서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곧 다시 올 거라고 말하고 떠난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방에 들어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있던 발리를 확인하지만 그녀가 앉아있는 동안 공포에 질려 기절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아침, 발리는 마침내 깨어나 세수를 하러 내려오지만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리제와 플레오와 함께 식사하는 마왕을 발견한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공포에 질리고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듯한 마왕은 그녀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한다. 그녀는 즉시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며 도망친다. 다음 날 그녀는 완전 무장을 하고 밖으로 나가지만 마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으며 산책을 함께 할 건지 묻지만 그녀는 연습을 해야 한다며 도망친다. 며칠 후 그녀가 농장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마왕이 나타나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도망친다. 한편 왕국 안에서는 어떤 마왕이 플레오의 오두막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왕은 경로하며 플레오가 먼저 돕기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반대편에 가담했다고 소리친다. 그는 즉시 군대를 동원하여 플레오의 집과 그의 전체 무리를 파괴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공주가 개입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한지 질문한다. 왜냐하면 그가 플레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고 플레오가 악마 군대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만약 그들이 플레오에게 간다면 그저 그들이 영원히 악마 군대에 합류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들이 플레오와 차분히 대화하고 그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왕은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며 지금은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으니 주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금발의 영웅이 다가와 왕에게 병력을 요청하고 플레오와 대화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플레오가 단지 대화로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모두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음 날 아침, 라이즈와 플레오가 아침 식탁에 앉아있고 라이즈는 그가 악마인 그녀 때문에 어느 쪽에도 합류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질문한다. 플레오는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답하지만 동시에 악마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의미로도 잘못되거나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계속하기 전에 궁수가 달려와서 군대 전체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이즈는 마왕이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지만 그들이 집을 나서자마자 그들은 왕국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고 영웅이 그의 화려한 태도와 건방진 성격으로 그들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플레오에게 다가가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인류편에 가담하여 마왕과 싸우는데 도움을 주면 그들은 그에게 보상을 하고 그가 거절한 사실을 눈감아 줄 것입니다. 아니면 인류편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그는 그들의 종족의 배신자로 간주되어 마왕의 공범이라는 가정하에 그들은 그를 파괴할 것입니다. 플레오는 이 전쟁에 어떤 역할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고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영웅은 즉시 그를 내려다보며 그것은 그가 마왕의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죽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플레오는 자신이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자들은 그가 단지 싸움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그의 말을 뒷받침합니다. 영웅은 그들을 바라보며 배신자로 취급받아야 마땅하지만 플레오의 마음을 돌리는데 도움을 준다면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입니다. 발리는 고개를 들고 플레오의 말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마는 악이며 죽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지만 라이즈와 다른 이들을 만난 후 그들이 본질적으로 나쁘지 않고 감정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플레오는 영웅을 바라보며 그들과 싸우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이즈는 자신이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여자들이 동의합니다. 영웅은 이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대에서 도망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플레오는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일행과 집, 밭을 완전히 다른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전 군대가 이에 충격을 받는 순간 마왕이 발리와 만나러 돌아옵니다. 그는 군대를 바라보며 플레오와 그의 일행을 몰아냈다는 것을 깨닫고 격분하여 악마로 변신하여 모든 악마 군대에게 왕국을 즉시 공격하고 전체 지역을 장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영웅은 놀라 도망칩니다. 한편 플레오는 안전하게 한 땅에 도착하고 여자들은 자신의 밭이 온전한 것을 보고 놀랍니다. 리즈는 모두에게 그들의 새 이사를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열 것이라고 말하고 모두가 그 안으로 들어가 도와주지만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왕에게 왕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 소식이 전해지며 그는 완전히 어리둥절해진다. 그는 신하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묻고 신하들은 군대가 이미 북쪽 숲 전체에 침투했으며 지속적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답한다. 왕은 영웅의 위치에 대해 묻지만 신하는 영웅이 악마왕을 보고 겁을 먹고 두꺼비처럼 도망쳤다고 대답한다. 왕은 나라를 구하고 싶다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마법사들에게 전체 숲에 걸쳐 엄청난 정화 마법 주문을 준비하도록 명령한다. 이는 대부분의 악마를 죽이거나 최소한 피해를 주어야 한다. 한편 악마왕은 그가 일으키고 있는 혼란을 절망적으로 지켜보며 울미나에게 그들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묻는다. 갑자기 두 명의 다른 부하가 정보와 함께 도착하고 악마왕은 그들에게 모든 군대가 정글에서 물러나도록 명령하라고 말한다. 울미나는 그들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충격을 받지만 악마왕은 왕국이 모든 마법사를 모아 정화 마법을 시전하려 할 것이므로 그들의 악마들이 어떤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반대편에서 마법사들이 궁전 안에 대규모로 모여 정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수석 마법사는 주문이 대부분의 악마를 처치할 만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들이 마법을 강화한 후
수석 마법사는 그것을 왕국 전체 위로 향하게 하고 마법진이 나라 전체를 완전히 덮으면서 곧 시야에 있는 모든 것을 정화합니다. 한편 플레오는 근처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그의 여행이 유익했는지 묻는 사람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들은 점심을 먹으면서 플레오는 지금은 사업을 시작할 만한 의미 있는 인맥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내일 이 마을에서 갑옷이 얼마나 판매되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전합니다. 멋을 맘이 끼어들어 그녀는 얼마 동안 밭에서 일해왔고 이를 팔아서 이익을 내고 가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붉은 머리의 궁수도 참여하여 그녀는 말 사육사가 되고 싶고 만약 마구간과 몇 마리의 말을 얻는다면 집을 위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플레오는 이에 흥미를 느껴 그녀에게 자신이 말 관리인의 견습생이었고 말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플레오는 그 근처에 큰 마구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자 그녀는 정말 기뻐합니다. 그동안 마법사와 발리는 나처럼 완전히 기술도 없고 직업도 없는 채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다. 하지만 라이즈는 그들을 격려하려고 노력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플레오도 그녀를 지지하며 그들은 전투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날 왕국의 공주가 왕립병원을 방문하는데 일부 대신들이 그녀에게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정화 마법의 도움으로 그들은 악마 군대를 쫓아낼 수 있었고 최소한 한두 달 동안 다시 올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주는 만족하지 않거나 감명을 받지 않으며 대신에게 왕국의 모든 마법사들, 즉 그녀의 아버지인 왕도 포함하여 모두 만화를 소모해 주문을 만들었고 지금은 최소 두세 달 동안 완전히 무능력하다고 상기시킨다. 그들은 단순히 악마왕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것이라고 희망할 수 없으며 대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녀는 아버지가 지금 왕국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휘를 맡겠다고 발표한다. 모두 동의하고 그녀의 계획을 묻습니다. 그녀는 즉시 영웅의 모든 칭호를 박탈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영웅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결코 용감하지 않았고 마왕을 보자 도망쳤습니다. 그날 저녁 영웅이 하녀와 함께 왕국으로 돌아오자 경비병이 공주님의 결정을 알리고 그에게 아무데나 꺼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즉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영웅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비병을 위협하려 하다가 공주와 면담을 청하지만 경비병은 그의 소지품을 던져버리고 떠납니다. 한편 다음 날 아침 모든 소녀들은 라이즈와 플레오에게 환대에 감사하며 집을 청소하는 동안 데이트를 하자고 설득합니다. 라이즈는 기뻐하며 즉시 플레오를 마을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플레오는 자신이 항상 함께 있어준 라이즈에게 제대로 감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고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녀를 매우 행복하게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것이 적절할지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양한 펜던트와 브로치를 보면서 보석 가게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파란색 브로치가 그녀의 눈에 띄고 판매원이 그것이 그녀에게 잘 어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플레오는 즉시 브로치를 집어들고 자신에게 붙인 후 자신이 매우 아름답다고 주장합니다. 성공적인 하루를 보낸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라이즈는 플레오가 준 선물에 완전히 매료되어 밤늦게까지 그것을 응시합니다. 잠시 후 플레오는 라이즈가 피곤해져서 자신의 침대에서 잠들었다는 것을 깨면서 일어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서 다시 잠에 듭니다. 니타는 당황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지만 유키는 칼 4개를 꺼내어 레이저빗 쪽으로 던져 총알을 튕겨낸다. 니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라서 겁에 질린다. 그녀는 자신이 설치한 또 다른 함정을 작동시키려 하지만 유키의 칼 중 하나가 날아와 그녀의 스마트폰을 박살낸다. 니타는 그것이 새 것이라서 소리 지르며 보험도 들지 않았다고 말한다. 유키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겁에 질린 니타는 히도에게 총을 겨누지만 총이 발로 차여 날아간다. 유키가 그녀를 가격하고 땅에 내동댕이치고 니타는 이제 죽을 것 같아 두려워한다. 그녀는 유키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주에 분산시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암살자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죽이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니타는 유키에게 계속 그들을 죽일 것이냐고 묻고 그런 다음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가장할 것이냐고 질문한다. 갑자기 지니가 그의 앞에 나타나 소원이 무엇인지 묻고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한편 공주는 전설적인 예언가를 불러 마왕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기도 전에 갑자기 마법의 목걸이가 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놀랍니다. 하지만 공주는 역사책을 읽었고 이것이 지니에게 소원을 빌었을 때만 만들어질 수 있는 희생의 징표라는 것을 즉시 깨닫습니다. 분명 수백 년 전 어떤 왕이 마왕을 처리하기 위해 지니의 도움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이 나라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녀는 예언가에게로 돌아서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예언가는 그녀의 블랙잭 실력을 과시하며 이미 소환된 진정한 영웅을 찾아 그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왕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완전히 거절한 플레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즉시 깨닫습니다. 공주는 플레오와 개인적으로 만나 그의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플레오는 드래곤 방패 중 하나를 장비 제작자에게 꽤 좋은 가격에 팔고 추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무역 경로도 설정합니다. 그는 가게에서 나와 발리에게 가게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함께 걸어갑니다. 갑자기 플레오는 그에게 다가오는 지니에 대한 경고를 받고 즉시 지니가 그의 뒤에 나타나 자신을 하야라고 소개합니다. 어리석은 영웅의 첫 번째 소원이 플레오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그는 이것이 자신의 영웅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니는 즉시 죽음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손을 들지만 라이즈가 즉시 그 사이에 뛰어들어 치명적인 타격을 대신 받아 가슴에서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지면서 플레오에게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지니는 즉시 그에게 폭발 마법을 동시에 여러 개 사용하기 시작하지만 플레오의 자동 방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는 라이즈의 상처를 치료하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실패한다. 지니는 그에게 전설적인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플레오는 흠집 하나 없다. 그는 거의 죽어가는 라이즈를 땅에 눕히고 분노에 찬 채 일어서서 지니를 파괴하고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며 그녀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과 라이즈가 함께 겪었던 모든 일을 생각하며 라이즈 없이는 이 세상에 자신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때문에 왕은 그를 쓸모없다고 버렸다. 그는 지니를 노려보며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짓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며 그들의 위치에 시간 역전 마법을 건다. 즉시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가 그녀에게 준 브로치가 스스로 수리되고 그녀 가슴의 피투성이 상처가 사라지며 라이즈는 살아나지만 의식이 없다. 하야는 이 광경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 평범한 인간이 시간 역전과 같은 극히 희귀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에게 비웃으며 누구인지 물려했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플레오에게 얼굴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리둥절해하며 코피가 터지자 그녀는 플레오에게 분노하며 갈갈이 찢어버리겠다고 소리쳤지만 플레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발로 그녀를 짓밟았다. 진정한 성평등이 무엇인지 보여주듯이. 그는 그녀의 파괴를 즐기고 싶다며 입을 다물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지는 즉시 방어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 앞에 장벽을 만들었다. 하지만 플레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슬픔의 극에 달한 그는 장벽을 손쉽게 뚫고 그녀의 머리를 잡았다. 플레오가 어떤 괴물인지 확인하려던 그녀는 그의 모든 능력치가 무한대로 최대치에 도달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플레오는 그녀를 벽에 내던진 후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고 마이크 타이슨도 혀를 내두를 펀치를 날렸다. 한편 라이즈는 거대한 분화구에 둘러싸인 채 깨어나 자신에게 상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령 그렇게 해도 유키는 그녀처럼 사람들을 잠자는 것처럼 잘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니타가 비밀리에 그들을 관찰하도록 허락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녀는 비밀 부분을 잊어버린 것 같다. 그녀는 희도에게 붙어 있으면서 체육교사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장 게을리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한다. 그녀는 희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당황하게 하려고 귀에 더러운 말을 속삭이기 시작한다. 그 때문에 유키는 화가 나서 공을 칠 때 힘을 조절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공이 그물과 벽을 뚫고 날아가고 유키는 소녀들이 자신의 초인적인 힘에 대해 묻자 긴장하게 된다. 그 후 희도와 유키는 함께 점심을 먹고 그녀는 아까 힘을 잃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유키는 리타가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히도와 가까운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느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자신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묻고, 히도는 유키가 다른 여자와 가까워져서 질투했음을 깨닫는다. 며칠 후, 유키가 집안일을 하던 중 세탁기를 열어 세탁된 옷을 모으고 수건이 깨끗하고 말라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녀는 지난 한 달 동안 제대로 세탁하는데 힘들었던 만큼 좋은 소식을 히도에게 전하러 달려간다. 그는 그녀를 칭찬하고 유키는 다시 집안일을 계속한다. 히도가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묻자 유키는 그들이 돼지고기 커틀릿과 특별 소스를 곁들인 채 썬 양배추를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히도는 동의하고 그는 그녀를 돼지고기 커틀릿을 사는 유명한 가게로 데려간다. 가게에 시든 노부인은 히도의 주문을 받고 유키는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소스를 보고 군침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가게에서 돼지고기 커틀릿을 썰고 있는 노인을 발견한다. 몸 전체가 평소처럼 떨렸지만 커틀릿을 썰려는 순간 갑자기 고요해지더니 가지런히 썰어냅니다. 유키는 감탄하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런 솜씨라면 암살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히도는 그 상상을 멈추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소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묻자 히도는 유키가 그들의 소스를 매우 좋아한다고 얼버무립니다. 할머니는 기뻐하며 자신이 그 레시피를 만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키는 놀라 할머니에게 신이냐고 묻습니다. 유키는 할머니께 감사를 표하며 소스가 자신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 소스를 맛보기 전까지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었다는 유키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유키에게 삶의 따스함과 행복이 부족해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유키가 행복했기에 그 소스의 맛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키는 히도와 만난 후 찾은 행복에 대해 생각하느라 바쁘고 그때 가게의 노인이 갑자기 그녀의 뒤에 와서 어깨를 두드리며 먼지가 좀 있다고 말한다. 유키는 그의 존재를 느끼지도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이제 그는 전설적인 암살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그의 팬이 된다. 그 후 그녀는 신선한 소스를 맛보고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기분을 느끼고 그들은 저녁을 먹기 위해 집으로 돌아간다. 저녁 식사 후 유키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히도는 구글에서 드래곤의 구에 대해 검색해보지만 검색 결과는 그것이 단지 중국의 전설이라고 말한다. 그는 유키에게 물어봐야 할지 고민하지만 그녀가 과거에서 정말 열심히 벗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는 소파에서 잠들고 엄마가 그들을 떠나는 꿈을 꾼다. 그는 그녀에게 머물러 달라고 울며 그녀를 쫓아간다. 갑자기 그의 꿈이 끝나고 그는 유키의 품에 있게 된다. 그는 턱에 무언가 뾰족한 것이 부딪히자 놀라며 유키는 그가 다시 어머니에 대한 악몽을 꾸고 있었냐고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유키는 꿈을 잊게 해주기 위해 자신이 풍만한 허벅지에서 낮잠을 잘 것을 제안한다. 히도는 당황해하며 거절하지만 갑자기 그의 스마트폰이 떨어지며 크롬 탭이 여전히 열려 있다. 유키는 그가 자신의 이전 조직에 대해 검색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이 있는지 묻는다. 히도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고 말하고 유키는 드래곤스 9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없다고 전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무감각한 살인자였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일을 제대로 하는 데만 집중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지하 조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녀는 히도에게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삶에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평범한 것들이 여전히 눈부시다고 말한다.
그녀는 희도에 와서 정상적인 사람이 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와서 기쁘다고 말한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유키는 자신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무릎에 누워주길 바랐다고 말하는데 그 첫날에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그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한다. 희도는 이를 듣고 더욱 당황해하고 그에게도 뭔가 말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방금 전에 자신의 꿈이 괴몽으로 시작되었고 엄마를 쫓아 계속 달리다가 유키가 천사처럼 자신을 구하러 온 빗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한다. 다음 날 유키는 평소처럼 모든 일을 마치고 장을 보러 시장에 간다. 시장에서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계속 쳐다보지만 유키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채소를 고르기 시작하고 노점 상인이 그녀를 도와준다. 그때 한 소녀가 유키에게 다가와 긴장한 목소리로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봤다고 말하며 그녀가 정말 예쁘고 멋지다고 한다. 유키는 그 칭찬에 기뻐하고 소녀는 자신도 그녀처럼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유키에게 그 유니폼을 어디서 샀는지 묻고 그런 건 보통 사람들이 입는 게 아니라고 그녀도 갖고 싶다고 말한다. 유키는 소녀가 보통 사람들이 메이드 유니폼을 입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 곧 희도가 그곳에 나타나고 그는 잡지를 사러 왔으며 유키는 그를 보자마자 메이드 유니폼이 보통이 아니냐고 묻는다. 희도는 진실을 말하고 다음 일요일에 쇼핑을 가서 그녀에게 캐주얼 옷을 사기로 결정한다. 리코는 이미 쇼핑몰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희도는 니타가 거기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녀에게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고 그녀는 그의 방에 도청 장치를 심어 그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희도는 그녀에게 멀리 가라고 하지만 니타는 유키를 위해 어떤 옷을 사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며 그녀가 가장 좋은 후보라고 말한다. 리코는 호기심이 생기고 이 멋지고 성숙한 여성이 암살자이기도 한지 묻고 니타는 그렇다고 확인한 후 그녀의 마시멜로로 목을 조인다. 리코는 또 다른 취향을 깨닫는다. 리코는 유키를 위해 멋진 옷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녀를 코스프레 가게로 데려가 더 눈에 띄는 메이드 유니폼을 입혀본다. 그녀는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유키를 데려온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키는 옷이 불편하다고 싫어한다. 그녀가 입어본 다음 드레스는 꽤 짧고 유키는 이것도 싫어한다. 왜냐하면 칼을 숨기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이다. 희도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암살자가 아니므로 칼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칼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낀다고 대답한다. 그 후 그들은 일반 가게로 가서 유키는 일반 옷을 입어보고 리코와 니타는 수영복도 섞어 넣는다. 그들은 희도에게 어떤 옷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묻고 희도는 유키가 긴 흰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좋다고 말한다. 갑자기 마법의 짐승이 소녀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지만 다행히도 마법사는 재빠르게 자신의 마법으로 방패벽을 만들어 자신과 궁수를 보호합니다. 마침내 발리가 그 지역에 도착하여 누군가 다쳤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사과하며 혼자 숲에서 연습하고 있었고 이 마법의 짐승과 싸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말은 꽤 온순하고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에 그녀는 경계를 풀었고 그때 짐승이 탈출하여 그들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생물을 처치할 준비로 칼을 꺼내지만 근육 엄마가 반대편에서 소리쳐 그를 죽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궁수는 동의하며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괴물에게 다시 토끼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스파이크와 로프를 잡아 그것을 짐승에게 던지며 짐승은 이를 이로 물고 궁수를 등에 태웁니다. 궁수는 말이 미칠 듯이 뛰어다니는 동안 타기 시작하지만 천천히 그녀는 그의 귀에 부드러운 말들을 속삭이며 그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다른 소녀들은 영화를 볼 준비가 되었지만 유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희도는 그녀가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냐고 묻고 유키는 가본 적은 있지만 어둠을 이용해 목표를 어세서네이트하기 위해 갔었다고 대답합니다. 희도는 지금 어색하게 느끼지만 이번에는 유키가 영화를 보는 경험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화관에 가고 니타는 영화 중간에 잠이 들지만 유키는 그 영화에 깊이 빠져듭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유키는 두려워지며 영화가 끝날 즈음에는 좀비에 대한 공포증이 생깁니다. 리코는 그녀에게 좀비는 느리고 멍청하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도 그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키는 동의하지만 썩은 시체의 냄새는 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좀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을 죽일 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공주 또한 그 지역에 있었고 즉시 근위병들에게 둘러싸였지만 마녀는 공주를 발견하고 괴물은 근위병들을 날려버렸습니다. 플레오는 즉시 나와서 라이즈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했고 그녀는 마법진에서 괴물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숨을 곳을 찾으려고 할 때 하야 또한 그 지역에 나타났는데 그녀는 엄청난 양의 어둠의 악한 기운을 감지했기에 그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 괴물이 다마라는 마녀에 의해 짐승으로 변한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가장 강력한 마녀 중 한 명이었고 위대함을 달성하기 위해 흑마법에 손을 댄 그녀는 지배했던 지역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마침내 전설적인 영웅이 나타나 그녀를 물리쳤지만 그녀의 몸이 죽은 후에도 그녀의 영혼은 너무 강력해서 하야가 봉인되었던 검이 보관된 받침대에 봉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플레오를 향해 돌아서서 마을을 황폐화시키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 여자를 처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플레오는 그녀에게 싸울 것을 허락했고 그는 라이즈를 향해 돌아서서 마을을 대피시키고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마는 마침내 공주를 몰아붙였고 한 명의 기사가 용감하게 공주, 곧 왕국의 여왕이 될 사람을 지키려 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폭발이 괴물을 뒤흔들었고 마녀는 방금 경험한 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야, 지니가 공주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다마는 짜증을 내며 하야가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엄청난 힘의 마법을 사용하여 하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지니는 한 팔만으로 그녀의 마법을 완전히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다마는 괴물을 보내 그녀를 짓눌러 버리려 했고 동시에 어둠의 마법창으로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공격 모두를 간단히 맞고 괴물을 땅에 쳐박았고 다마 역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상황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녀는 분노하며 가장 파괴적인 마법 중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그 마법은 땅을 두 동강 내고 땅에서 어둠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괴물에게 주입했습니다. 괴물은 순식간에 더 크고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공주가 공포에 질려 바라보는 가운데 괴물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괴물에게 힘을 주던 마법진이 깨지고 괴물은 원래 크기로 돌아온다. 하야는 그를 전투에 참여시킨 것을 사과하고 마녀에게 화난 표정으로 돌아서서 마녀를 완전히 파괴한다. 그녀는 하녀의 몸에서 영혼을 꺼내 작은 공으로 만들어 삼키며 마녀를 제대로 징계하겠다고 말한다. 전투가 끝난 후 공주는 플레오에게 달려가 그가 아버지에게 부당하게 추방당한 영웅인지 묻고 자신을 리즈 공주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문제 있는 행동과 무능력 때문에 그를 영웅의 자리에서 해임했으며 왕국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플레오에게 그 자리를 맡기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제안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위해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왕국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곧 그들은 소녀들이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오두막으로 돌아온다. 소녀들은 자신들만의 생각이 있다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그의 허락을 구한다. 그들은 근처 땅을 사서 자신의 재산을 확장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한다. 플레오는 미소를 지으며 영주와 협상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뻐하며 다음날 땅을 사게 되고 작업을 시작한다. 플레오와 라이즈가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듯하다. 플레오는 갑자기 보석으로 만든 반지를 꺼내 라이즈의 손가락에 끼우며 결혼 반지라고 주장한다. 라이즈는 기뻐하며 그를 꼭 껴안고 다가올 모험을 기다린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 발리는 악몽을 꾸기 시작한다. 그녀는 재단에서 깨어나 완전히 검은 옷을 입고
자신이 모르는 어둠에 둘러싸인 장소에 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갑자기 울미나가 그녀 앞에 나타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발리는 즉시 놀라며 두려워한다. 그녀 앞에 악마 군대의 장군이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디인지 묻는다. 울미나는 오늘 왕실 결혼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그녀가 약혼녀라는 사실을 차분하게 대답한다. 그녀는 그 정보를 처리하기도 전에 말을 꺼낸다. 악마 군주가 그림자에서 걸어 나오며 발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신랑의 드레스를 입고 그녀에게 다가간다. 발리는 그에게 완전히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녀와 결혼하게 되어 얼마나 운이 좋은지를 이야기한다. 울미나는 빠르게 결혼 선물로 가져가 세상을 정복하고 불태워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그가 왕이 되고 그녀가 이 세계의 여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발리는 이 발언에 경악하며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악마 군주는 그건 이미 늦었다고 주장하며 그녀에게 키스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밤에 땀을 흘리며 앉아있게 된다. 그녀는 자신이 꾼 악몽에 대해 생각하지만 동시에 깊은 내면에서는 그 꿈이 조금 마음에 들기도 하여 자신의 감정에 대해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다른 소녀들은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해서 그들이 잠을 잘 수 있게 한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어나서 리제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발리가 꽤 느리게 움직이고 피곤해 보이는 것을 알아차린다. 리제가 모든 것이 괜찮냐고 묻자 발리는 자신이 꾼 꿈들 때문에 약간 수면 부족이라고 대답한다. 그 꿈들은 그녀에게 악몽처럼 느껴진다. 이 말을 들은 리제는 다른 합리적인 사람들처럼 발리가 사랑에 빠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발리는 충격과 당황 속에 부인하려 한다. 리제는 발리의 손을 잡고 악마 늑대의 경우 아직 모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며 그것은 악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리제가 발리가 사랑에 빠졌을 거라고 다시 말하자 발리는 당황하면서도 혼란스러워 보인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이 말을 듣고 부엌으로 달려와 누구를 사랑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발리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어리석은 꿈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은 만족하지 않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며 발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생각하다가 결국 악마왕을 좋아하게 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발리는 즉시 부인하며 자신은 악마왕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게다가 그는 인간인 자신을 아마 싫어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은 그가 발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주 그들의 집에 왔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은 매우 분명했다고 말한다. 발리는 부인하며 플리오를 만나러 왔을 뿐이고 발리를 방심하게 만들어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다른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근육 엄마는 그녀에게 마왕의 마음을 완전히 훔쳐서 라이즈와 플리오처럼 다른 종족이어도 함께 살 수 있게 되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지니는 라이즈에게 플리오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묻고 라이즈는 특별한 순간은 없었지만 플리오가 처음부터 매우 친절했고 그것은 괴물들에게는 약점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강해서 자신을 쉽게 이겼다고 대답합니다. 그의 다정한 성격과 함께 그녀는 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플리오가 이 모든 것을 듣게 되어 둘 다 당황합니다. 플리오의 일행이 왕국 반대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는 동안 공주와 모든 왕족들은 마물군대에 대항할 방법을 몰라 걱정했습니다. 갑자기 한 대신이 달려와 플리오가 도시 재건을 위해 준 금화가 영웅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금화라고 주장합니다. 공주는 이를 종합하여 플리오가 이 세계로 소환된 최초의 영웅이지만 능력치가 낮아 금화와 함께 쫓겨났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후 그는 지금처럼 보이도록 이름과 외모를 바꿨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그가 영웅의 자리를 맡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를 깨닫고 그가 소환되었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한 것에 대해 매우 당황스러워한다. 갑자기 한 경비병이 법정으로 달려와 공주에게 망신당한 영웅과 그의 굵은 허벅지 시녀가 감옥에서 탈출하여 도망쳤다고 알린다. 공주는 그에게 경비병들을 준비시켜 그들을 찾도록 하고 그녀는 마왕에 대항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한다. 한편 금발의 바보는 그의 시녀와 함께 덤불 속에 숨어 경비병들이 그들을 찾는다. 그녀는 영웅에게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말하고 이제 그들은 도망자일 뿐만 아니라 영웅이 왕실 금고에서 보물을 훔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강도이기도 하다. 영웅은 그의 일이 끝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가 받을 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도망치기 전에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마법 가방뿐이었다. 그는 가방을 뒤져 상자를 찾고 금을 기대하며 열어보지만 낡은 삽만 나온다. 갑자기 근위병들이 그쪽에서 소리가 나서 달려가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알고 보니 그 삽은 왕실 보물이었고 매우 빠르게 구멍을 팔 수 있는 것이었는데 영웅은 어떻게 여기서 나갈지 궁금해하며 위를 쳐다본다. 마왕성으로 돌아온 울미나는 플레오와 그의 일행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하고 오랫동안 그들을 억압해온 왕국을 완전히 파괴하기 직전이므로 침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땅은 정화되었지만 성은 최고의 마법사들을 모두 사용했을 것이므로 더 이상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군대를 밀어붙여 수도로 진격하여 함락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정화된 지역에 들어온 악마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희생은 방어력을 약화시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한다. 가즈는 플레오가 왕국을 떠날 수 없고 어딘가에 있을 테니 계속 찾아야 하며 그가 원한다면 정화 마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울미나는 그를 쳐다보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악마 군주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더 이상 그의 군대를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들은 것을 모두 전하는 가즈의 형의 오른팔인 이상한 여인에게 들립니다. 형인 스이는 화가 나서 테이블에 손을 내리치고 여성은 바닥에 쓰러지며 그의 형이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인간을 군대에 모집하려는 그의 결정을 망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다시 의자를 부수며 바위가 여성에게 맞고 그녀는 다시 쓰러져 피를 흘리며 스이는 일어나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형의 왕좌를 빼앗아 악마 군대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외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플레오는 라이즈와 함께 시장에서 요리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재료를 사러 나가 있습니다. 플레오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라이즈에게 함께 점심을 먹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그녀의 기분을 즉시 밝게 해주고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그의 팔을 잡습니다. 그들이 걷기 시작할 때 문을 닫고 있는 노파의 가게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그녀는 전쟁이 근처 마을에 도달해 마지막 공격 이후 그 지역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자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슬퍼한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하고 플레오는 주변에 더 많은 상점들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며 인간이 얼마나 회복력이 있는지를 깨닫는다. 그들이 레스토랑에 들어가기 직전 발리가 그들에게 달려와 자신의 훈련 덕분에 모험가 길드에서 승급했으니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주장한다. 플레오는 기뻐하지만 라이즈는 혼자만의 시간을 원했기에 실망한다. 그들은 축하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데 하야가 그에게 날아와 매우 강한 악마의 존재를 감지했다고 하며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라이즈는 그녀를 막고 그들이 놀라게도 그 악마가 고즈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즈는 그들을 따뜻하게 인사한다. 그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가 점심 테이블에 앉고 발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고즈는 그녀가 오늘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언급한다. 그는 플레오에게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이곳에 오고 음식이 정말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발리를 자극하여 그가 인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여기 왔는지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인지 묻는다. 그는 솔직하게 그렇다고 대답한다. 이것은 그녀를 화나게 하지만 플레오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가우즈는 인간과 악마가 함께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야는 하위 수준의 악마들이 항상 인간에게 공기를 독살하는 특별한 어둠의 만화를 방출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그들에게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그리고 라이즈와 가우즈 같은 고위급 악마들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지만 많은 악마들은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어떤 악마들은 태어날 때부터 혈기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싸우는 것뿐이기 때문에 공존의 가능성은 더욱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한 후 그는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고 발리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접시를 바라본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나머지 일행과 만나 태양이 지는 동안 돌아가며 플레오는 반인반신들이 이 세계에서 노예로 취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를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로 인해 그는 라이제를 뒤에서 껴안으며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만 내면에는 두려움이 스며들어 이 끔찍한 전쟁에서 곧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 날 라이제는 플레오와 여자아이들을 위해 맛있어 보이는 고기 패티를 요리합니다. 모두 고기의 맛에 놀라며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플레오가 나가서 맞이합니다. 놀랍게도 공주와 그녀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라이제도 밖으로 나오고 플레오는 공주에게 자신이 이미 영웅이 될 마음이 없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여기 온 이유를 묻습니다. 공주는 오늘 플레오에게 그를 이 세계로 소환하고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자 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플레오와 라이제는 모두 자신의 비밀이 발각된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후 그들은 공주를 안으로 맞이하고 발리가 그녀에게 차를 대접하며 아첨을 한다. 공주는 그녀에게 고마워하고 발리는 그녀의 약간의 관심에 감동받는다. 그때 공주는 발리와 다른 소녀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며 플레오와 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 라이즈는 이에 반대하며 왕국이 지금까지 남편을 매우 부당하게 대했으니 이제는 공주와 단둘이 두지 않겠다고 말한다. 플레오도 그녀의 손을 잡고 공주에게 모든 사람을 보낼 수 있지만 그의 아내는 그와 함께 남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분명히 말한다. 만약 공주가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라이즈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만 곧 회의에 집중한다. 공주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플레오는 모든 소녀들에게 방을 나가라고 신호를 보낸다. 둘만 남게 되자 공주는 무릎을 꿇고 왕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의 가방에 건 건 마법과 위험한 숲으로 추방한 행위가 가장 큰 죄였다고 말합니다. 플레오는 지금 영웅이 아닌 평범한 상인과 이야기하고 있으니 고개를 들라고 합니다. 공주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묻지만 그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사과하러 이렇게까지 온 것이 아니니 요점을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공주는 그가 옳다고 말하고는 마법 지도를 그의 앞에 펼칩니다. 지도에는 왕국의 위치를 나타내는 빛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성 주변에 걸린 정화 마법의 효과가 곧 사라지고 악마 군대가 침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법사들이 아직 마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모든 마을을 보호할 만큼 충분한 병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군대를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만 배치할 계획이지만 그로 인해 많은 마을이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공주는 플레오에게 무방비 상태인 모든 마을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말문이 막힌다. 라이즈는 공주에게 소리치며 폭력을 싫어하는 그를 전쟁에 끌어들이는 그녀의 뻔뻔함을 질문한다. 공주는 정화 마법을 사용한 왕이 곧 회복될 것이며 그가 회복되면 아마도 플레오와 라이즈가 악마와 협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군대를 보낼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라이즈는 화가 나며 공주가 그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는다. 공주는 그녀가 정반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임시 통치자이지만 플레오를 무시하고 가짜 영웅을 임명한 전 왕을 법의 심판에 세울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가 왕좌를 포기하도록 만들 계획이며 이를 위해 플레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주는 왕이 거만한 놈이라고 말하며 그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후 더 잘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보다 먼저 그보다 더 효율적으로 군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게 바로 그녀가 플리오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라이즈가 다시 그녀에게 소리치지만 플리오가 그녀를 막습니다. 그는 공주의 진짜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라이즈는 이해하지 못하자 그가 단계별로 설명해 줍니다. 그는 공주가 그에게 군대의 위치를 지도에서 보여준 것은 그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이 정보를 오직 자신만 알고 있도록 하여 세상에 그가 악마 군대에 합류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공주는 그가 맞다고 인정하며 마을도 구하고 싶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플레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한편 전직 영웅과 그의 두꺼운 하인은 여전히 도망치고 있다. 그들은 덤불 뒤에 숨고 있으며 소녀는 갑자기 배가 고파서 울기 시작한다. 전직 영웅은 마법 가방에서 쿠키 몇 개를 꺼내 그녀에게 준다. 그는 그녀에게 왜 아직도 자신을 따라오는지 묻고 그녀도 그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짐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가 자신을 버리면 더 쉽게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하고 그러자 소녀는 그가 감옥에서 자신들을 구해줬던 순간이 꽤 멋졌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계속 칭찬하며 가끔씩 멋진 순간이 있다고 말하고 그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한다. 그는 일어나 그녀에게 서둘러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검은 거미가 그녀 옆으로 기어온다. 거미는 거미줄을 뿜어 소녀를 묶는다. 망신당한 영웅이 그녀를 돕기도 전에 그 또한 거미줄에 묵인다. 고스풍 악마 엄마가 나타나 다음 실험을 위한 훌륭한 표본을 찾았다며 말하고 둘 다 겁에 질린다.
플레오의 집으로 돌아와 그는 밤에 침대에 누워있다. 공주와 나눈 대화를 생각하던 플레오를 보고 라이즈는 그의 생각에 잠긴 것을 눈치채고 그의 침대로 다가온다. 그는 싸우는 것을 싫어하지만 작은 마을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언젠가 자신과 라이즈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인간과 악마의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덧붙인다. 그는 LK에 나는 꿈이 있다 연설을 하며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라이즈는 만약 누군가 그 불가능한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플리오라고 확신한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항상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는 미소로 그녀에게 감사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악마 군대가 왕국을 공격하고 사람들은 도시와 마을에서 도망친다. 한 소녀는 숲에서 놀고 있다가 남겨지게 되는데 갑자기 악마들이 그곳에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악마가 그녀를 공격하려 할 때 플리오가 라이즈를 타고 늑대 가면을 쓴 채로 나타난다. 라이즈는 악마를 쳐내고 그 후 플리오는 내려와서 악마들을 막기 위해 보호 장막 마법을 사용한다. 그는 소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그녀는 순종한다. 라이스는 플레오가 보상도 요청하지 않고 공주의 부탁을 수락한 것에 불만이다. 하지만 그는 만약 돈을 요청하면 자신이 금광꾼이라는 소문이 퍼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공주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지혜의 싸움에서 졌다고 주장한다. 그 말에 라이스는 겁에 질리는데 그녀의 문화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이기지 못하면 그녀가 강제로 그를 남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플레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를 설득하려고 하고 악마들은 왜 악마 늑대가 인간과 함께 일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플레오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이 마을의 수호자라고 말하고 죽고 싶지 않다면 악마들은 평화롭게 물러나라고 한다. 악마들은 거만하게 그에게 자신들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라이스는 그들이 그의 장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바로 그때 악마의 우두머리가 그곳에 도착한다. 그는 거대한 붉은 사이클롭스로 무거운 클럽을 휘두르고 있다. 라이스는 플레오에게 사이클롭스 부족이 악마 군주 형제에게 직접 복종하는 가장 강력한 종류의 악마 중 하나라고 말한다. 사이클롭스는 라이스를 바라보며 그녀의 형이 악마 장군이 되기엔 너무 약했으며 그가 죽은 것은 좋은 일이라고 조롱한다. 라이스는 이제 화가 나서 플레오에게 사이클롭스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한다. 그녀는 형의 죽음이 그들의 자랑스러운 부족을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의 여동생으로서 그들의 이름을 되찾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악마 부족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한다. 플레오는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녀를 막을 권리가 없지만 여전히 악마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동의하고 장벽을 나선다. 사이클롭스는 무거운 곤봉을 그녀에게 휘두르며 휘두를 때마다 나무들을 파괴하지만 너무 느리고 라이즈는 그의 모든 공격을 쉽게 피한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쫓고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민첩성을 이용하여 그에게 반복적으로 작은 상처를 입힌다. 사이클롭스는 그녀에게 이것으로 자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라이즈는 예전에 자신이었다면 이미 그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을 것이지만 플레오를 만난 후로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그녀는 사이클롭스에게 남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남편이 그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높이 공중으로 도약하는 스킬을 활성화한다. 다음 스킬을 사용하여 그녀는 사이클롭스와 위치를 바꾸어 그를 자유낙하시킨다. 그는 그녀를 향해 곤봉을 휘두르지만 그것은 초보적인 실수였고 라이즈는 다시 그들과 위치를 바꾼다. 사이클롭스는 자신의 곤봉에 머리를 맞고 그 후 라이즈는 그를 끝장내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마법으로 네 그루의 나무를 공중에 띄운 후 중력 마법을 사용하여 그에게 던집니다. 그녀는 앞서 사이클롭스에게 입힌 네 군데의 상처를 노리고 그걸로 그를 땅에 못 박습니다. 사이클롭스는 부하들에게 그녀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플레오는 마법으로 모든 악마들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라이즈는 그녀에게 맡길 걸 그랬다고 말하지만 플레오는 이미 승리했고 그녀의 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사이클롭스를 치료하고 사이클롭스는 그의 의도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플레오는 평화롭게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번개 마법을 사용하여 악마들을 위협하고 스스로 물러가지 않으면 강제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며 곧 도망칩니다. 그러자 플레오는 자신이 친 장벽을 해제하고 성공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라이즈는 그를 껴안으며 집에서 연습했던 게 결실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앞서 라이즈는 플레오에게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악마들을 겁주기 위해 자신감 있고 거만하게 행동하라고 했고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즈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악마들의 뼈를 모두 부러뜨리는 것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레오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동의하지만 그 방법은 인간과 악마 사이의 증오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플레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오지만 그와 함께 있는 악마 늑대를 걱정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늑대가 그의 파트너라고 확신시킨다. 그들이 구한 소녀도 그들에게 감사하러 온다. 플레오는 그들이 공주의 요청으로 여기 왔다고 밝히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대신 그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라이즈에 다시 올라타고 다음 마을로 떠난다. 곧 가면을 쓴 모험가와 그의 늑대 파트너가 악마들을 쫓아낸 소식이 공주에게 전해진다. 공주는 그 모험가가 다름 아닌 플레오임을 깨닫고 지금 그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 그녀는 그가 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그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한편 플레오와 라이즈는 악마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악마 군주 가우즈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의 형인 스이가 허락 없이 이곳에 군대를 보낸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그때 그의 하인 중 한 명이 나타나 스이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미 왕좌의 방을 장악했음을 알린다. 악마 왕의 왕좌의 방에서 스이는 왕좌에 앉아 있으며 그의 하수인인 고스 뱀파이어가 그녀가 납치한 두 인간을 보여준다. 그녀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하며 가우즈가 그들과 맞닥뜨릴 때 그녀는 두 인간을 악마신에게 희생하여 그를 반드시 물리칠 수 있는 비밀 기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한다. 스이는 형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를 물리친 후 악마왕의 칭호가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날 아침 플레오는 가우즈와 울미나라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하게 되며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요청한다. 그들은 플레오와 라이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앉고 플레오는 그들이 오늘 여기 온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울미나는 기분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그저 아래를 바라보고 가우즈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플레오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영웅은 문자 그대로의 악마왕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몰라 당황한 듯 보인다. 그는 어떤 부탁을 원하는지 묻고 가우즈는 침착하게 자신이 잠시 그의 집에 머물 수 있는 허락을 원한다고 대답한다. 플레오는 소식을 소화하려 애쓰며 눈을 깜빡이지 않고 앉아있지만 라이즈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웃기 시작한다. 울미나는 화가 나서 왜 악마왕이 직접 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 농담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가우즈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하고 플레오에게 자신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왕좌가 동생 스이에게 빼앗겼고 그가 부재 중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전한다. 그는 최근의 악마 공격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자신이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알리고 싶었다고 주장한다. 가우즈가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기 전에 울미나가 소식을 듣고 악마 왕국의 영원한 내 악마에게 달려갔던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스이를 전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이 주제에 대해 모두 중립적인 것처럼 보인다. 알고 보니 고트마미가 먼저 그들에게 접근하여 두 형제의 악마왕 자리를 놓고 벌어질 결투에 중립을 지킬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가우즈는 인간들에게 너무 관대해졌고 더 이상 통치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울미나는 이에 경악하며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파란 악마는 최근 그가 자신의 성에 있는 악마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점점 줄이고 대신 변장을 하고 인간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의 방식에 반기를 드는 부하들을 깨닫게 하는 좋은 경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배감에 휩싸인 그녀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불사조 악마에게로 돌아서서 그가 가우즈에게 직접 길러졌다는 점을 이용해 감정적으로 압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새는 계승 문제에 있어서는 강한 자만이 통치할 수 있으며 최근 가우즈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못해 인간과의 전쟁이 정체되고 있다는 전혀 다른 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켄타우루스에게 그도 반역자가 되려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만약 충성스럽다면 왕좌로 달려가 쿠데타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어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켄타우로스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항상 가우즈에게 충성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는 왕좌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믿지만 동시에 가우즈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고 이 반란을 진압하여 다시 지배권을 확립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말한다. 울미나는 패배감이 들지만 그들과 함께 왕좌의 방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수이가 왕좌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고수족 엄마와 함께 앉아있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악마왕의 존재 앞에 있다고 말한다. 푸른 악마 소녀는 수이가 아직 왕좌를 차지한 것이 아니니 침착하라고 말하지만 고수족 엄마는 그들이 중립을 맹세했다고 상기시킨다. 울미나는 고수족 엄마에게 화를 내며 그들이 왕좌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고수족 엄마는 단순히 그녀를 조롱하며 웃기 시작한다. 이것에 화가 난 울미나는 앞으로 달려가며 자신은 배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수희를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공격이 성공하더라도 수희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다. 오히려 그녀의 발톱은 충격에 부서지고 만다. 수희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순히 그녀를 쳐내며 자신 주변에 약한 사람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퍼프는 그녀를 끝내기로 결심하지만 갑자기 가즈가 그들 앞에 나타나 울미나를 방어하며 그의 부하에게 그녀를 안전하게 옮기라고 한다. 수희는 가즈에게 기다리는 것이 지겹다고 말하며 왕좌를 두고 싸우자고 한다. 가즈는 수희에게 이것이 모두 너무 유치하다고 말하며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수희는 가즈가 매우 수상하게 행동해왔다고 답하고 퍼프는 그들이 인간의 영토를 정복할 기회를 모두 가졌지만 그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 물러났다고 말한다. 그는 단순히 궁전으로 강제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는 아무런 무고한 피도 흘리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게다가 그는 인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즐기고 있어 악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한다. 가즈는 다가가 그의 신뢰할 수 있는 영원한 내 악마를 향해 돌아서 그들도 그렇게 믿는지 묻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 있고 가즈는 그들이 어느 편인지 이해한다. 그는 갑자기 힘을 키우기 시작하고 수희는 싸울 준비를 한다. 영원한 4명은 가즈의 강력한 힘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끼며 싸움을 보게 되어 흥분한다. 퍼프는 이것을 깨닫고 가짜 영웅과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희생할 준비를 하지만 모두의 놀라움 속에 가즈는 단순히 팔에서 악마왕 반지를 꺼내 형에게 던지며 왕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언한다. 그들은 그를 더 혼란스럽게 바라보며 더욱 놀란다. 수희는 그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화가 나지만 가즈는 자신의 부하들이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왕위를 위해 싸울 의미가 없다고 답하며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수희는 끝내지 않고 여전히 그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며 가즈에게 돌진한다. 가즈는 재빠른 뒤차기를 날려 수희가 수많은 벽을 뚫고 성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에게 울미나에게 한 짓에 대한 벌이라고 말한다. 퍼프는 수희를 쫓아가고 영원한 4명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충격에 빠진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악마 군대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토에 머무를 수 없으며 인간 영토에서는 플레오만이 친구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플레오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집단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금 후 그는 나머지 여자들을 방으로 호출하고 그들 모두는 플레오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전할 때 그 앞에 앉는다. 그들은 모두 충격을 받으며 멋을 맘마가 최근 악마왕 군대의 공격에 대해 묻자 가즈는 자신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모든 부대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다. 마녀는 여전히 약간 두려워 보이며 그가 예전처럼 차와 아침 식사를 위해 찾아오는 것일지 묻자 가즈는 그들이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악마왕도 아니고 그들의 군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말은 그들을 안심시키는 듯 보이고 울미나는 가즈가 군대의 정보부에 모든 돈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장소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불평한다. 가즈는 그들의 일이 무고한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답하며 그들은 그에 대한 좋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고 아버지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일이 그에게도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했지만 그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는 이제 플레오가 변장하고 마을을 방어한 것처럼 다른 일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플레오는 마왕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 다른 여자아이들을 향해 돌아서며 자신과 라이즈는 두 사람이 여기에 머무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그들의 생각을 묻는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동의하는 것 같지만 발리는 문자 그대로 마왕을 자신의 집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라이즈는 자신이 더 이상 마왕이 아니라고 말하며 감정적으로 그녀를 조종하여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마왕은 그들과 함께 살게 되지만 그는 할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그는 근육질의 엄마에게 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묻지만 그녀는 작물에 더 이상 마법이 필요 없다며 거절한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빨간 머리 여자가 악마 말을 돌보고 있는 마구간으로 향한다. 그는 도와줄 수 있는지 묻지만 그의 강한 기운 때문에 말이 놀라자 궁수는 그에게 떠나라고 한다. 그러자 그는 플리오의 작업장으로 가서 그가 만든 모든 갑옷들을 감탄하며 울미나가 마왕으로서보다 더 즐거워하는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날 밤 모두 모닥불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지만 발리는 불편한 듯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달을 바라보던 발리에게 라이즈와 플리오가 차와 간식을 가져다주며 라이즈는 발리를 조종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발리는 그저 함께 사는 집주인일 뿐이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플리오는 지금처럼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하고 서로 보완하며 조화롭게 사는 것이 정말 좋다고 말합니다. 발리는 멀리 바라보며 자신은 그들에게 줄 것이 없어서 여기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가지가 인간을 해치지 않고 더 이상 마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과 악마가 친구와 가족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을 슬퍼하는 기사들의 모습을 목격했기에 악마와 같은 지붕 아래 평화롭게 사는 척할 수 없습니다. 플리오는 그녀를 바라보며 원한다면 그들과 사이좋게 지낼 필요는 없고 가즈는 어디든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여기에 있는 진짜 이유는 수이가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이즈도 그녀를 바라보며 쿠키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며 쿠키를 건네주면서 그녀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발리는 악마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함께 지내겠지만 동시에 그들을 감시할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그들이 단 한 명의 인간이라도 해치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가즈는 웃고 울미나는 전에 가즈를 두려워했던 그녀를 놀리지만 울미나는 플리오에게 2번이나 졌다고 받아친다. 가즈는 그녀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지만 발리는 그를 믿을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의 사냥을 위해 숲으로 떠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0편을 위해 구독해주시고 게임 유저가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여 최강의 영웅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애니메이션도 확인해보세요.